바로 두 번째 키워드는 도미노입니다. 윤 정권 출범 후에 공영방송의 첫 타깃이 어디였냐면 바로 TBS였습니다. 그런데 왜 TBS였을까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TBS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자로?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8자인데. 8자네. 숫자 약해요. 저기 작가님 아니세요? 아, 조사를 빼고 이제 체험만을 가지고 숫자를 하시는군요. 약해요. 수학을 못합니다. 네. 뉴스공장. 네. 자, TBS 사태가 굉장히 거셌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아니 얘기해주세요. 네. 아마 김어준에 대한 네. 어떤 강력한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하지 좌파의 선봉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아무래도 정준이라고 잠깐 맞으시죠? 네. 김어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당시? 물론 상징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요한 건 정권은 아마 TBS는 그렇게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서울시죠, 서울시. 예, 서울시 권력이 먼저 넘어간 거고 비슷해요. 지금 그 정권이 넘어갔는데 지배구조를 못 바꾼 거잖아요. 1년 동안 기다리면서. 네. 예. 그걸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바꾸고 결국은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오면서 몰아친 이제 그런 케이스고 KBS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네. 예, 결국에는 서울시의 권력이 넘어가서 그 서울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약간 야만성 이게 시장이 가진 어떤 생각을 넘어서 버린 케이스라고 저는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정도로 밀어붙일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 도구로 쓰면 좋거든요. 네, 맞아. 근데 의회는 자기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TBS가. 의회 홍보 방송을 해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에서 요거 어떻게든 갈아 껴서 김어준만 대충 내쫓고 말 잘 듣는 애들 좀 남겨서 옛날식의 관변 방송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의회가 폭주를 해버린 거죠. 의회는 왜 그런 건데요? 의회는 누군가가 다시 또 권력이 바뀌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어준 또 돌아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거기서 바뀌면 다시 바뀔 거고 근데 그 꼴은 못 보겠다. 내가 의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아예 조례 자체를 없애버리겠어. 라는 식으로 폭주를 해버렸어요.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력은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서울시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나흘 만인가? 네. 조례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원들이 사실은 갑자기 준비하고 있었죠, 그거는. 네. 어디? 지방의회를 이제 지방선거를 하기 전부터 이제 국민의회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의회가 비등비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9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쵸. 시장은 저쪽으로 넘어갔어도 이쪽에서 의회가 이제 막을 수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수파 민주당 의회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고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대신 의회가 완전히 다수가 쫙쫙 장악돼 버리니까 준비된 걸 밀고 온 건데 시장하고 얘기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폭주의 정도가 심한 거죠. 중간에 못 멈춘 거예요. 맞아. 지금 이렇게 TBS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 왜 노조를 포함해가지고 현업 언론 단체가 함께 대응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때 막 다 같이 들고 일어났으면 KBS 방민 없었을 거고 뭐 이렇게 좀 다 좀 멈췄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네. 달랐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저는 네. 방민 또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항을 했어도. 불구하고. 네. 이들이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렇게 늘려 있는데 그 자리 밀고 들어와야죠. 하지만 시민들의 지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수 그 있을 부분이 것 되게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저 예리하죠. 예리하게 잘 바꾸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를 받으면 조금 더 좀 천천히 가든지 명분이 생기는데 이 지지가 지금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랬었습니까? 그때 왜 함께 같이 지금처럼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솔직한 이유. 우리 TBS에서 솔직히 이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대변해 보세요. 왜 못했을까요? 대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사실 기성 언론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그래서 이게 언론 탄압이라기보다는 뭔가 바로잡는 그러니까 어떤 저널리즘을 제대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기성 언론인들 중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투쟁이 사실은 이게 탄압의 투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TBS를 좀 교정? 그러니까 같은 언론 공영방송의 그 줄을 세우지 않고
좀 어떻게 교화의 대상으로 봤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혹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없어졌을 때 다른 방송사가 얻을 반사 이익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자, 실제로 MBC 같은 경우에도 반사 이익을 많이 느꼈다고 저는. 휘 위원장님께서 제가 뭘 어떻게 네, 그거는 뭐 저 뒤에서 더 좀 더 네. 얘기하실 것 같고 제가 그냥 약간 더 쉬운 언어로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이제 그때 세미나에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한참 문제가 될 때 김어준 목 잘라다 갖다 바치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고. 계속 목 자를 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 사람 목 자르면은 우리는 살겠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왔던 게 뭐냐면 김어준을 부끄러워했어요. 기존의 그 기성 언론들은. 특히나 좀 더 이제 민주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들조차 우리가 지금 정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지는데 그 핵심을 김어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어준 너무했잖아. 솔직히 쉴드 쳐주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긴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정당성이 생겨라는 인식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국회에서 기사 쓰고 있어갖고 사실 회피하지 마십시오. 네, 네. 노조위원장 하기 전이긴 한데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들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타 언론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거를 뭔가 기사화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 좀 주저함, 소극성이 기본적으로 있고 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김어준 교체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어떤 TBS를 완전히 죽이는 과정까지 갈까에 대한 약간 뭐 아니한 인식이든 하여튼 나이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일단 한 단계 건너서 다른 회사의 이야기니까 우리 만약 김어준 씨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우리 그런 상황이 되면 느낌이 달랐겠죠. 근데 이제 타 언론사에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거 우리 전체의 문제다라는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렇게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설마 TBS를 없애겠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면서 이제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진짜 없애네 이렇게까지 좀 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 TBS 내부에서도 김어준 씨가 나가면 이제 이게 그 폭풍이 잦아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 그렇죠. 두 가지가 내부와 외부에 다 있었던 네, 거죠. 내부와 외부에 다 있었죠. 네, 그래서 줄탁동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한 줄탁동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노조 분위기에서도 적어도 김어준 선에서 좀 뭔가 타협을 보고 TBS 구성원들을 살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TBS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그래 요 정도는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적어도 생명은 보장받자. 그리고 나서 뒷일을 도모하자. 좋게 말하면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이른바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근데 그 타협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